안녕하세요. 저는 준 최적화 계정으로 네이버 전 주제 인플 1위, 그리고 현재 주제를 바꿔서 4위, 네이버 본사에서 초청받아 크리에이터 워크숍과 인플루언서 강의 커리어를 갖고 있는 전업 블로거입니다. 현재 네이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 워크숍에 제가 이렇게 떠 있는 걸로 증명을 해드리고요. 많은 수익화 영상들이 있지만 최적화 분들이 알려주시는 건 준 최적화에 적용이 많이 안 되는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이 현실과의 괴리도 너무 크다는 걸 잘 모르시고 준 최적화로 저 같은 케이스는 아직 없는 것 같아서, 또 블로그는 돈이 안 된다, 된다, 잘못된 정보들이 많아서 제대로 알려드리려고, 또 블로그의 매력을 좀 전달하고 싶어서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블로그 성장 단계가 남들이 말하는 것처럼 방문자 수 1000명, 5000명, 1만명 이렇게 나누는 게 정말 의미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이 다 다르고, 어떤 플랫폼에서 넘어왔는지, 어떤 플랫폼을 추가로 갖고 있는지, 이 생태계에 대한 제반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생 블로그만 하는지,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본업은 무엇이 있는지, 나이는 몇인지, 사업을 하는지 싱글인지 애가 있는지, 환경이 어떤지, 이거에 따라 기획과 전략이 너무나 다르고 또 성장 속도가 너무나 달라지기에 정말 의미 없는 급 나누기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보편적으로 블로그만 한다는 전제하에 큰 틀로 3단계를 나눌 수 있어요. 누가 방문자로 기준을 나눈다고 하면 그 정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디지털 노마드로서 많은 경험을 겪은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인지하시고, 또 일반화시키기보다는 조금 더 객관성 있는 이야기를 찾아서 희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블로그는 돈이 됩니다. 가장 먼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들은 절대 일반화시키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말하는 것도 절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더 잘 되실 거니까요. 사람은 보통 내가 잘 되면 그건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저보다 더 잘 벌고 잘 되시는 분들은 애써 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고, 그런 게 이 바닥의 현실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만큼 수익화를 다루는 만큼 진정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블로그 수익화 단계를 세 가지로 나눈다 했죠. 바로 비인플, 블로그 초기와 인플 준비생을 또 나누시고, 인플 초기, 또 인플 이후, 이렇게 세 개로 볼 수 있어요. 그럼 먼저 비인플 단계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애드포스트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저는 처음에 2020년도부터 했는데 1월에 9,000원, 2월에 3,000원, 6월에는 뭐 18,000원, 그럼 뭐 하루에 1,000원, 몇천원, 몇백원 벌었던 것 같아요. 애드포스트는 내가 시간을 갈아 넣는 만큼 나오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말이 나오죠. 하루 종일 했는데 고작 저거야? 온라인 세계를 직장 시급처럼 따지지 말고 무한한 성장 가능성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비인풀 초기 단계에선 애드포스트를 노리는 것보다 체험단 쪽이 생활적인 수익화 측면에서 더 유리한데, 저랑 함께 계신 분 한 분이 비인풀 시절 이분이 직장인이신데 연 2천만원, 3천만원 먹는 체험단과 제품을 누리셨다고 해요. 대단하시죠? 거의 몇십비 생활을 다 이걸로 해결한 거죠. 블로그는 그 목표에 따라서 누가 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라는 것. 블로그 초기 시절을 지나가다 보면 체험단도 지겹고 애드포스도 생각보다 적고 인플루언서를 주변에서 좀 하라는 얘기를 좀 들어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인플 준비생으로 넘어가겠죠? 여기서 좀 내가 전문성을 갖추려고 하면 퀄리티를 또 올려야 되면 글의 시간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요즘 AI 많이 쓰는데 저는 이거 진짜 비추천하거든요. 내 무기가 없는 이상 절대 이걸로 자리 잡을 수 없기 때문이죠. 초기에는 절대 쓰지 마시고, 인플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이 시기에 내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더더욱 수익을 포기해야 되죠. 인플 준비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지고 티오도 좁다 보니 그만큼 퀄리티에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나 인스타그램까지 연동을 해야 합격률이 올라가다 보니 더더욱 난이도가 급상승해버리죠.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이기에 남보다 잘해야 되기에 기준이 없으니까 내가 하는 만큼 나오다 보니 더더욱 힘이 되는 지점이 이 구간입니다. 그러나 이 구간을 본인의 목표와 의지로 잘 뚫어내시는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화 단계에 돌입할 수 있어요. 즉, 인플이 되기 전에 수익을 노린다면 안정적인 디지털 노마드가 불가하다는 걸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 직업을 대체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며
그 정도가 아니라면 비인플 단계에서도 얼마든지 체험단, 올바른 기자단, 적당한 애드포스트, 워드프레스 연계 등 부업 단계로 충분히 수익을 만들 수가 있어요. 즉 내가 목표를 뭘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을 갈아 넣는 만큼 당장 수익을 좀 내려놓고 나의 전문성과 퀄리티를 올리면 향후 길이 매우 편해지고 당장의 수익만 원하면 그 정도의 수익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이 블로그 수익화 단계를 꼭 인정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인플이 됐다고 할게요. 이제 인플 초기로 넘어가면 이제 애드포스트가 조금 올라가는 게 보여요. 외부 정보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 제가 아니더라도 준최적화로 유의미한 단계까지 올라가신 분들 이야기 위주면 꼭 들으셔서 배우셨으면 해요. 잠깐 말이 했는데 인플 초기에는 키워드 챌린지부터 토픽, 또 메인, 클립,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 등 다양한 컨텐츠를 내가 익숙해져야 되고 다룰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로직이 움직이고 어떻게 해야 잘 나오고 글 구성도 각각의 특성이 다 다르고 성질이 다 달라서 하나하나 내가 익숙해져야 되죠. 마치 새로운 곳에 임용을 받고 모든 걸 다 다룰 줄 알아야 되는 사람처럼요. 즉 모든 건 시간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 바닥도 하나의 직업이기에 뭐 하나 대충 하면 돈이 1도 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되고 정말 진짜 정성을 다해야 돈이 됩니다. 돈이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은 그 정성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21년도에 제가 할 때는 키워드 챌린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하나하나 출시될 때마다 다 마스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즉 인플이 되더라도 유의미한 수익이 나려면 내가 그만큼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고 수익화를 하는 방식은 키워드의 점유율을 높이는 것, 즉 사회 노출의 전문가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원고료를 받으려는 컨텐츠의 기획, 광고주가 좋아하는 글을 또 잘 써야 되고 광고주가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또 내줘야 되죠. 세 번째는 클립, 토픽, 메인, 브랜드 커넥트, 쇼핑 커넥트 등 다양한 네이버가 진행하는 분야에 모든 걸 시도하고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해서 추가 수익을 올리는 행위. 근데 이건 매우 일반적이고 여기서 내가 물건을 팔고 있다 하면 키워드 챌린지를 통해서 내 자사 물건을 홍보해서 매출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원래 인스타그래머 또는 유튜버라면 거기서 광고를 받는 업주에게 블로그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으니 나를 어필해서 내 가치를 더 올릴 수도 있고 또 연계를 해서 수익화를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상황을 만들 수 있기에 블로그 수익화는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사람이 뭘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죠. 인플 초기에는 이렇게 여러 분야를 배우고 또 익숙해지고 또 경험도 하고 또 타 플랫폼까지 연결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예요. 즉 수익을 천천히 끌어올리는 시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인플 후기로 넘어갈게요. 전문성이 생기고 실력도 높아지고 타 플랫폼 연계를 하면서 더욱 다양한 방식의 수익화가 가능해져요. 이때는 원고료도 한 달에 수십 개를 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 원고료 수익도 꽤나 많이 높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위에 언급한 1, 2, 3 모두 세 가지를 마스터했었고 인스타, 유튜브까지 진출했기 때문에 이때 수익을 좀 다양하게 냈었던 시절이었어요. 이때는 영상 콘텐츠도 1년 넘게 망하다가 갑자기 터지게 돼서 잘 되었었고 특히 이때 와이프가 유튜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제 콘텐츠를 연계해서 쿠팡은 한 달에 800에서 1000 유지를 했고 또 유튜브 수익으로는 그때 당시 쇼츠가 수익화 시절이었던 시기라 많이 띄워줘가지고 월 500에서 800까지 만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좀 모든 게 좀 잘 됐던 시기였어요.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제가 돈을 많이 벌었다기보다 투자로 좀 잃었지만 블로그로 통한 수익의 한계는 끝이 없다. 블로그는 누군가 블로그가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이 그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블로그 하나만으로도 수익을 키울 수 있고 애드포스트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만 준 최적화는 연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느꼈던 2022년도였어요. 23년도는 22년도에 있던 경험으로 계속 달려갔던 시절이었고 이때는 23년도는 22년도에 있던 경험으로 계속 달려갔었던 시절이고 이땐 안정적으로 좀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1년 넘게 이런 수익을 유지했으니까. 애드포스트뿐만 아니라 또 인스타와 유튜브도 콘텐츠 하나로 모두 연계해서 수익을 냈던 시절이기 때문에 인스타와 유튜브에서도 콘텐츠 하나로 연계해서 수익을 냈던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기가 태어나고 주제를 갑자기 바꾸게 되죠. 제가 메인을 미친듯이 파서 한 달에 680, 2900, 920 이렇게
수익을 찍고 다시 내려왔죠. 이때도 유튜브를 주제를 바꿨고 함께 연계를 해서 또 CPA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수익을 냈었어요. 네이버 메인 강의는 제가 따로 올렸으니까 보시면 되고 물론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쉬었어요. 좀 방황을 했던 시기고 그러다가 주제를 바꾸고 정신을 차리고 5월부터 달리기 시작했죠. 블로그 수익화, 주인 최적화로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 많은 분들이 블로그 수익화 단계에 많은 고민을 하세요. 근데 정답이 없어요. 수익이 한계도 없고 정말 없을 수도 있어요. 즉 내가 얼마만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진짜 달라지는 게 이 바닥이고 그리고 내가 하는 만큼 경쟁자도 생기고 또 늘어나고 또 서로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유지하는 게 너무나 힘든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일반 강사가 아니라서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안 드려요. 하지만 제대로 배운다면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제가 저희 주변인 분들한테 그걸 증명해드렸고 그 주변 분들도 그렇게 되신 분들도 정말 많아요. 요즘은 정말 인증되지 않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사례가 너무 많고 잘못된 방법으로 배우시는 분들도 많고 방향을 잘못 설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저는 예전 주제에서 일을 했던 시절에 과거와는 다르게 지금은 사위로 활동 중인 주제에서 전문성을 갖고 그 전문 분야에서도 수익을 내가고 있으며 블로그적으로도 모든 걸 활용하여 수익을 유지하고 또 키우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향후 비전을 갖고 블로그 관련된 사업도 꿈을 갖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국 블로그는 사업의 일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다루느냐, 정성을 다하느냐에 따라 수익은 갑자기 수십 배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처럼 블로그는 망했다, 돈이 안 된다 라는 말로 귀결이 되겠죠. 그러니 너무 일반화하지 마시고 저는 최적화도 아니고 준 최적화로 올라왔습니다. 제 얘기를 안 들으셔도 되니 블로그는 돈이 안 된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좋은 플랫폼이니 잘 배우신다면 충분히 본인 생활에 유의미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며 확신해요. 블로그 수익에 대한 나쁜 고정관념이 조금 깨졌으면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며 많은 분들이 준최적화로 시작한 입장에서 올바른 방향과 올바른 지식으로 각자의 길에서 잘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또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